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시세가 하락할 것 같이 하다가 또 이게 살짝 반등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대규모 폭등에 뭐 이게 불장이다 말하기는 애매모호한 구간. 그러니까 시장에 살짝 훈풍만 돌 정도. 목숨만 살려줄게. 딱 그 정도만 저는 만들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더 지칠 가능성이 더 농후해요. 죽기 직전에 살짝 살려놓고, 그렇다고 완전히 살려놓진 않고, 이런 장난을 계속 한동안은 계속 할 확률이 되게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명분거리가 분명히 중순이나 말에 가서는 분명히 대규모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상승장으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던져주지 않으면 저는 이런 장세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긴 호흡으로 포텐셜을 약간 길게 커다란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제가 봤을 땐 투자자 관점에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 힘드시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할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비트와이즈라는 어떤 그 회사가 있죠. 비트와이즈 인베스트먼트인가 하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이 난 게, 결론이 나는 게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게 CNBC에 나와서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뭐 예스로 날지, 아니면 거절을 당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뭐 긍정적이다, 근데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죠. 근데 중순에 가봐야 알긴 알겠지만 어쨌든 14일을 한번 지켜보자, 중순을 지켜보자 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7,800대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 장세가 지금 현재 그림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박스를 쳐놨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쳐놨는데, 상승 박스권하고 하락 박스권의 딱 중심값 있죠. 중심값까지만 지금 딱 올려놔서 옆으로 지금 밀고 있는 형국이에요. 냉각돼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또 살짝 살려놓고 살아나니까 또 이들이 어떻게 장난필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저는 좀 약간 길게 호흡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관점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또 한번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행사도 있거든요. 오늘서부터 이제 진행되는, 며칠 동안 진행되는 이제 그 행사에 관해서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더리움 차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0.0219 이 정도 언저리, 이제 비트코인 페어에서 이 정도 언저리에 있는데, 여기서 0.025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데프콘에서 어떤 발표를 어떻게 세력들이 그 호재거리를 가지고 시세 조작을 할지, 상승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차트리스는 지금 이더리움이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못한다면 결국엔 이 사람이 말한 차트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거는 데프콘 5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0월 8일부터 이게 10월 11일까지 이 행사가 개최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이더리움 측한테는 되게 중요한 행사거든요. 이게 전 세계 개발진들이 다 참여를 하고, 중심되는 축에 있는 어떤 그런 개발자들은 다 와서 이제 이번에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는데,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클래식 랩스부터 해가지고 골렘 프로젝트, 마이크로소프트, 눈에 띄는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에덱스, 보면 셀러, 그리고 RLC라고 아이잭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크립토닷컴도 있고, 메이커도 있고, 체인링크도 있고, 오미세고 보이고, 스토지, 쿼럼이라고 있죠. 쿼럼 프로젝트도 있죠. 근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어떤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뭐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더리움이 급상승할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세가 40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20만 원 언저리에서 지금 지리하게 있긴 한데, 이들은 계속해서 개발진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제 사라진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라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 뭐 알트코인이 사라질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라질 수도 있겠죠. 상위 코인한테, 아니면 뭐 대기업한테 인수합병돼가지고 뭐 그 프로젝트가 사라질 수도 있겠죠. 흡수 통일돼가지고, 흡수 합병돼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골렘이 안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질리카가 안 좋다, 스트라티스가 안 좋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현혹된다는 거죠. 그 기준을 잡는 게 과연 어떤 한 개인이 그게 뭐 좋다 안 좋다 그거를 판별할 수 있을까요?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나 검증이 없는 상황에서. 근데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 휩쓸린다는 거죠. 그 얘기인 즉슨 묻지마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는, 저는 그렇다고 근데 그래서 제가 항상 요즘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트위터를 하시든 페이스북에 가입을 해서 그걸 하시든, 아니면 해외
뭐 차티스가 말하는 그런 걸 보시든 아니면 이 개발자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잔뜩 있는 텔레그램 방에 가봐야 먹을 거 없어요. 괜히 거기다 유언비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퍼뜨리고 괜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에 관해서 휩쓸리지 마시라는 거죠. 자기가 투자한 코인에 관해서 자기가 제일 잘 알아야지 남한테 물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어쨌든 대기업하고 관련돼 있고 되게 오래된 프로젝트들은 여기 눈에 보이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저는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 이것도 보면은 뉴스가 얼마 전에 이제 영국에서 암호자산이 어떤 그 상품 시장에 관해서 규제를 할 거다, 규제하는 거에 관해서 고려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딱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CME하고 나스닥 그리고 ICE니까 벡트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이 상품 거래, 이 거래소들이 지금 영국에다가 이 제재안에 관해서 철회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지들끼리 쇼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편에선 상품 출시를 계속하고 있고 영국에선 또 규제를 해서 그걸 없애야 된다, 막는다, 영국에선 막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쇼일 뿐이죠. 결국엔 다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거기에 놀아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XRP, 그러니까 리플사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분이 나와가지고 되게 중요한 거에 관해서 이제 리플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리플코인의 어떤 생태계가 성공하는 거에 관해서 흥미가 되게 많다. 우리는 많은 리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엑손모빌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석유 시추회사. 근데 엑손모빌이 많은 오일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오일들은 이게 증시가 아니다, 증권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증권이 아니다. 오일은 전통적으로 상품일 뿐이다. 이 얘기가 뜻하는 걸 가만히 잘 보셔야 돼요. 이 얘기가, 이 사람이 말하는 뜻이 뭐냐면, 리플 코인에 관해서 사람들이 뭐 그게 안 오르니까 예를 들어서 패닉하고 그럴 때 비트코인으로 올라갔는데 비트코인이 막 상승할 때 또 올라탔어. 근데 비트코인이 막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또 사람들이 리플코인이 또 올라가니까 리플로 뭐 갈아타. 그럼 중간에서 잃어버린 자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되게 다변화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나눠놔야 저는 그게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많이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잘 못하긴 하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오일의 값어치가 올라가야 결국에는 리플사의 값어치도 올라가잖아. XRP의 어떤 생태계도 구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엑슨모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일 값어치가 올라가면 엑슨모빌의 주식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가치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인터뷰가. 그래서 이게 시세하고 관련 없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좀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린칼라로 돌아왔다. 비트코인이 지금 보면 8,100달러까지 다시 한번 솟구쳤다. XRP가 10% 정도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뉴스에 나와요. 근데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도 포트폴리오를 8개, 9개 되는 코인에 쭉 나눠가지고 이게 해놨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 비율이 가장 높아요, 사실은. 제가 아는 걸로는 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트코인에만 치중되어 있는 게.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의 비중이 들어간 거는 20%로 다시 나눠서 이더리움, XRP,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부터 해서 쭉 나눠서 밑으로 쭉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가장 현명한 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33%, 알트코인 33%, 그리고 현금성 자산, 예를 들어서 폭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33% 비중을 뒀다가 폭락했을 시에 33%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대1대1 비율을 맞추는 게 사실 가장 어렵죠. 근데 어쨌건 그렇게 하시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전문가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지금 요즘에 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도 근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알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즘에 비트코인 개수가 다시 찔끔찔끔 늘기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만족할 만큼 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차이, BGF 리테일, 블록체인 기반 오프라인 결제 활성화 위에 협력했다. 여기 CU라는 편의점 있죠. 여기 보면은 BGF 리테일사, 그리고 차이라는 어떤 그 코인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차이 코퍼레이션 대표는 전국 13,500개 점포를 지닌 BGF 리테일이
차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CU 편의점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과 협업으로 온 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가맹점 부담은 낮추고 소비자 혜택은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 실제로 코인을 우리가 주변 편의점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고, 이게 사실은 테라하고 관련이 있는데, 테라는 티몬벅스, 오늘의 집, 아이디어스, 야놀자, 번개장터가 차이를 도입했으며 배달의 민족 등 소비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차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테라는 최근 마이닝 토큰 루나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루의 상장, 홍콩 소재 해시키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은행의 빅버가 블록체인과 기술 서비스 동맹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암호자산 수탁자산 관리에 관해서 아톡리스랩과 이미 협력 관계에 있는데, 기술 서비스 동맹 적극 행보, 국민하나은행, 까사코리아와 부동산 수익증권 플랫폼 개발하고 있고, 여기 보면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엑스, 신한하고 우리은행도 기술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여기 나오죠. 근데 거기다가 더 웃긴 건 뭐냐면 까사코리아와 디지털화된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개발을 협력 중이다. 부동산 수익 증권까지 지금 블록체인하고 결탁돼가지고 연결되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부동산 증서가 없어지고 결국에는 이것도 블록체인에 흡수 통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은행 역시 카사코리아와 함께 금융 소비자가 스마트 컨트랙 기반으로 상업용 부동산 관련 자산 유동화 증권을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고팔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5월 카사코리아가 신청한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규제 특례를 인정했다. 또 이거는 또 인정받았대요. 금융위원회. 이런저런 규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말이 많지만 결국에는 뒤통수를 치기 위한 작업을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카카오뱅크를 움직이고 토스도 계속해서 커나가고 있고, 대놓고 지금 아톰릭스랩하고 지금 보면 협력 관계에 있다. 자산 커스터드 서비스를 지금 하기 시작해.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 지금 하는 코인하고 분명히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진짜 수직 상승해서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가격까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포텐셜을 길게 보면서 긴 호흡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시세 갖다 장난을 치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만들었다가 또 살짝 목숨만 부지시켜놓고 이 장에서 살아남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멘탈 관리하기가. 사람이 점점 지쳐가니까.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 항상 화이팅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